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재판 중에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오래됐으면 기억도 사실.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정도.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남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내가 변론 노티스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교사 네, 계단 조심하시고. 빠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이 조작 검찰 프레임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해당 발언도 후회 안 하시나요? 마지막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증교사 혐의 1심 이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재판 절차가 검찰 구형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서 이번 재판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지난번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 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 글쎄요. 그땐 검찰에서 2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선에서 구형이 될지가 굉장히 관심사네요. 아마 실형 구형은 뭐 당연할 것 같고요. 네. 구형 자체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특별 양형 인자 중에 무죄를 받은 경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위증을 통해서 무죄에 반영된 경우, 그러니까 재판에 반영된 경우에는 가중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3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5년의 법정형이 있지만 아마 2년 6월 이상의 그 구형량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년의 절반 정도고 기타 가중 요소를 감안한다면 보통 10개월에서 이제 3년까지 그 양형 기준 중에 가장 끝인 3년 정도에서 한 2년 6월 정도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까지 부인하고 계시거든요. 실제 네. 저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이제 법조인들을 보게 되면 위증이라는 것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거를 얘기할 때예요. 예를 네네. 들면 진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기억에 반하면 위증이기 때문에 기억을 자꾸만 반하는 내용에 뭔가 요구를 했다 그러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중한 구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일단 그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공범이 자백을 했다라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좀 방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그 시점에 무죄를 받은 거에 그 증인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냐. 그 판결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당시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기도지사 선거를 할 때 내가 사칭한 게 아니라 KBS PD가 사칭을 하는데 내가 옆에 있어서 검찰 사칭으로 공무원 사칭죄로 유죄를 받았는데 나 좀 억울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부가 그 부분은 선거 국면에서 의견 표명이라고 봐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가중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재판을 할 때 여러 형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네네. 적대 증인이 있고 우호 증인이 있어요. 네. 우호 증인과 관련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느냐. 저희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이야기해달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한 범죄니까요. 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사실관계들이 있고 우리의 주장 요지는 이러하니 변론 요지서든 변호인 의견서든 보여내주면서 기억을 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대단히
많이 있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의 위증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검찰 주장에는 좀 그래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죄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요,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단을 믿는다면서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이 지금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제 스스로가 재판을 업으로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필 규정한다. 저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를 했는데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하고 있어요.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기소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저는 법원에서 잘 걸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원에서 잘 밝혀질 겁니다. 자, 이번에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해서 지난해 9월에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이런 내용이 포함됐어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 검찰이 2년 이상의 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측하는 근거로 많이 거론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저 때 이후에 사실 이제 그 검찰의 위증교사 성립과 관련된 증거를 탄핵할 만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제출한 것들이나 증거조사에 동원된 것들이 사실상 없어요. 네. 그러니까 KBS 당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했지만 그분들은 그 본인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당시에 재판부가 봤던 증거와 다른 네. 탄핵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당시부터 나아진 게 없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변호인으로서 증인한테 증언을 부탁할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증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는 있지만 그 증언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증언이라는 거죠. 네.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전화 통화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배경도 설명해 주시고 본인이 그 당시에 뭐 선거 지원 업무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해도 또 다른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네네네. 저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 측에 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미 부위원장님은 오히려 증언을 요청할 때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사례도 언급하면서 부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경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과연 검찰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사들의 진짜 전공이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국민에게 안 팔리고 법원도 안 살 겁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면 검찰과 해당 검사에게 대대손손 기록돼서 감이 아닌 양심만 찔리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당한 말들이 고의로 삭제되어 있는 악마의 편집본이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위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끝나는 1심 결심 공판, 검찰이 구형을 할 테고요. 법원의 선고는 다음 달쯤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올해 안에 2개의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지금 앞서 저희가 설명해 드릴 때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유죄를 받을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되거나 또는 대선 가도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합니다만 또 반대로 2개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것으로 그 선거권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일체의 정치 활동 또는 대선 출마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검찰의 구형과 네. 또 1심의 최종적인 선고는 다른 것이고요. 또 1심 선고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뭐 이재명 대표의 인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네. 최종적으로는 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 그때서 이제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1심 선고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이다, 향후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를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본인이 무죄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그 나와 있는 이런 뭐 구형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에 있는 이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통화한 녹취록에 아주 일부, 그것도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악마의 편집을 해서 지금 여론에 흘리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30분의 통화 이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인가요? 이분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사실 재판부가 그 유죄뿐만 아니라 무죄의 판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그래서 네. 끝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최종 이 대법원의 판결까지 당연히 갈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죄가 나온다면 거꾸로 이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치명타도 예상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적나라한 조작 실상이 드러났다라고 썼는데요.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 메시지를 던지면서 한 두 가지의 효과를 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하나는 사법부, 특히 재판 하시는 판사들한테 약간의 그 무언의 압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행위를 보면은 자기네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검사 내지는 판사 탄핵을 해왔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판사에 대한 탄핵은 조금 수위를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공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인책으로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메시지를 거기다 보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도 그 당내 이런 그 아직까지 뭐 판결이 나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까지 가야 하긴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유죄가 날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는 1심이긴 하지만 저는 민주당 내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질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걱정은 되겠죠. 왜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결집을 위해서 당내 당심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검찰을 향한 더욱 강한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